오늘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평택 지역 신문들이 공동으로 이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과열된 여론조사 환경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진 기자? 이게 이제 결국은 평택을이 워낙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좀 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네. 높았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충족 그 조건이랄지 기준을 이런 못 게 맞춰서.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사 기관에서도 중단 선언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깜깜인데. 깜깜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조사 의뢰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 주관한 그런 의뢰한 언론사들이 못하게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은 너무나 평택을의 여론조사가 집중이 돼가지고 유권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20대 청년층의 응답률이 기한 내 샘플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런 건데 그 선거도 우리 하원기 평론가 많이 치러봤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뭐 여론조사가 많아서 유권자들이 피로해졌다라는 건 이제 본인들 해석이고 선거 캠페인을 개판으로 하니까 피곤한 거죠. 말은 바로 말은 바로 직설적이야. 네.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여론조사 전화 받아도 선거 기간에 의뢰 전화 많이 오면 받기 싫으면 안 받아요. 여론조사 또 왔어. 이거 평소에도 많이 겪는 거고. 다만 이제 캠페인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면 피로감이 좀 덜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아니라도 SNS를 열면 뭐 좀 쉬려고 유튜브를 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저희 자랑은 아닌데 그 대구에서 보면은 저희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가 추경호 후보 선거 유세원 앞에서 김부겸 화이팅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부겸 후보가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남의 후보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일로 와라. 뭐 경남에 내려가면은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선거운동원들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지금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 끝나면 다 같이 다 도민들 아니냐 안 필요하잖아요 이러면은. 근데 이제 막 유세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와서 밀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때문이지 뭐 여론조사 때문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저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근데 그 말씀에 맞다면 부산 북갑은 어떻게 나오죠? 여론조사가? 북구갑 여론조사가 북갑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누적 여론조사 숫자가 50만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부산 북갑 같은 경우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혼탁해진 선거운동 양상 때문에 사람들이 좀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부산 우리가 있을 수 국감에도 있다. 환멸을 네. 느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환멸을 느끼는 걸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도대체 여론조사가 안 나올 정도냐. 결과가 안 이걸 나올 이야기하는 정도로 거니까. 샘플들이 그렇죠. 응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환멸이 느끼는 게 맞다면 그러면 부산 북갑에서도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 북갑은 지금 이거보다 더 과열된 여론조사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만 안 나온다는 건 그걸로만 설명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아하. 부산 네. 북각 같은 경우에는 3파전인데 어쨌든 하정우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여 있어요. 평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 큰 틀에서는 같은 진영인데 지지자들인데 칼 들고 찌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론조사 전화 받잖아요. 대답을 하기가 싫어져요. 제 얘기는 혼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끼리는 저기서도 전화 끊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도. 근데 그걸 정상적인 걸로 나오고 있고 평택은 또 다르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에서는 진영 분리가 안 이루어져 있지만 평택은 보수도 진영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진영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진영 간에 뭔가 연대해서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기 다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엄청 짜증나는 일이라서 여론조사 하면 샘플이 안 모이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우리 이유진 기자는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토론회도 토론회, 어제 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어떨까를 봤는데 뭐 네거티브, 공방, 뭐 진흙탕 이런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이제 어제인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 진보 진영 안의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주목되고 있어서 이게 대의보다 좀 법력권 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이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국민들의 같다. 선거가 되기보다는 예, 내부의 예. 권력 투쟁으로 그래서 여겨진다. 그게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또 이제 음. 그 김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게 조국 후보의 참전으로부터 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진영이란 표현은 그렇고 이제 어쨌든 단일 대우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좀 여권 내 어떤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보들도 개개인의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게 좀 그 시민들에게도 이런 피로감을 안 계속 좋게 주고 있는 게 비추는,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간 경쟁할 때는 칼 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하고 싶어도 그걸 좀 참고 가령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만의 존재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어를 할 필요도 있는데 한반도 이남 지역을 전부 파란색으로 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란 세력으로 그 회초리를 들 수는 없으니 조국혁신당을 회초리로 들어주십시오. 민주진영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정책 경쟁하면 돼요. 오자마자 국민의힘 사람 취급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조국 후보한테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층, 이 지지층들은 계속 감정이입을 하겠죠. 과열 양상이 되겠죠. 그럼 어느 쪽에 모이게 되겠죠. 대답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가 끝나면 되게 큰 후과를 남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랑 경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 들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후과가 오래 가잖아요. 이후에 오래 갔죠. 오래 네. 갈 거예요. 이 선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 네. 저도 그래서 항상 동지의 언어로 이야기를 동지의 해야 된다, 언어로, 이런 이야기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잘잘못을 가리자는 의미는 아닌데 지금 댓글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가? 누가 지금 칼을 들고 흔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람 조국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도된 듯한 편파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는 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죠. 예. 제 의사를 확실히 맞아요. 밝힙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아니야. 조국을 지지하면 민주당이 아니고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혼혈 양상을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사건을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좀 봐야 예. 된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대표나 그쪽 가족에 대해서 뭐 범죄 관련해서 뭐 재판이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김용남 후보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네. 검증은 밝혀지지 않은 걸 검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님 2025년에 유죄 확정돼서 감옥에 가셨다가 작년 8월에야 나왔어요. 사면으로. 그건 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새삼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범죄자 알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둘이 싸운다? 싸우니까 혼탁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 혼탁 양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의 범죄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반의 진실입니다. 대부분은 민주진영에서는 표창장 하나로 4년 받은 억울한 희생자라고만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판결문을 화면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간. 그래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네. 패널들도 뭐 처음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를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규정하실 수 있죠. 확인되지 않는 것을 발굴해라는 게 검증이고 다 확인됐는데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 처음에 있을 때 뭐 세월호 발언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길어 올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파면한 거잖아요. 그거 다 감안한 상태에서 내란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기조로 영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공화국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은 공화국이 수호자 측에 섰으니 보수 확장을 하자 이런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선거 시작하자마자
과거 파묘부터 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자꾸 열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검증전에 들어가면은 당신들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텐데 그게 지금 계속 과열되다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가 하면은 검증이고 상대가 나한테 하면 네거티브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안 되죠. 검증이고 그러니까 다 네거티브. 검증도 예를 들어서 판결문 내에 권력형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거 그래서 권력형 범죄가 있다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판결문 내에 권력형 범죄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되고 상호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묻혀 있는 거 우리가 아예 알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는 게 과연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는 과연 검증의 영역.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라면 윤석열, 김건희 주가 조작도 네거티브예요.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선을 넘어가야 되고 어느 선을 넘어가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과연 누가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고 누가 혼탁 양상을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저도 정말 그 다루젠 듯한 편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참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 저기 통합 기조에서 김용남 후보를 끌어왔고 얘기해서 준 것까지 맞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아닌가? 조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범죄자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굳이 너는 조국을 지지하니까 넌 죽어야 돼. 너는 김용남을 지지하니까 죽어야 돼.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싸움은 동지의 언어라는 거예요. 저도 파란 피가 흘러요. 근데 이제 믿건 말건 네. 파란 피가 흐르는 실제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파란 예.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제가 조국을 좋아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2019년 이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공지의 사실이야. 모르는 그래서 사람 이제 없죠. 뭐 네. 여기저기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네거티브 안 한다는 말을 안 해요. 방어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해요, 저도. 근데 조국 혁신당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하는 건 검증이고 우리가 그걸 맞받아치는 건 네거티브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누가 칼을 들고 있느냐? 서로 들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본인들이 하는 거는 검증이고 우리가 하는 건 네거티브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상대가 칼을 겨누면은 저희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정당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조국 후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 진영에 몸담았는데 너희가 우리가 치면 너희가 맞아야지. 왜 반격해? 왜 국민의힘에서 넘어왔던 사람 편들어? 조국의 강을 건너서 그래서 김용남의 늪에 빠지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 일방적으로 맞으라고 하는데 너네들이 하는 거는 마타도고 너네들이 하는 거는 네거티브고 우리가 하는 건 검증이고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욕 많이 먹거든요. 지지자들한테.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제 인기 끌려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김용남 후보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이제 공천 과정과 지금 경쟁의 양상이라는 게 우리 이제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생소한 풍경들이 많아요. 일단은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고려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이제 어떤 공천을 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고 혹자는 아마도 조국 후보가 나왔으니까 상당 부분의 이제 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은 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김용남 후보를 내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여론조사라는 것도 압도적 우위에 1등이 없이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또 상승적으로 서로 쌍방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소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공방이 오가는 속에서 이제 뿌리 깊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거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 평택을의 그 단일 사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었던 통합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ABC 논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담론들이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한 기호의 문제까지 붙으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여기가 피 튀기게 되는 뭔가 폭발하게 되는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가지고
기자들은 사실은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평택을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이랄지 이게 기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또 흘러가면서 지금의 양상이 좀 이뤄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론조사도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요. 돌아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혼택하다. 그래서 좀 사실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범 여권에 서로 출혈 경쟁보다는 좀 더 그 뭐랄까 생산적인 얘기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